자,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가 정신분석학적 1번. 정신분석적 입장이라 할게요. 자, 정신분석적 입장을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키워드를. 첫 번째, 요 녀석이 있잖아요. 네, 무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 어린 시절의 외상이죠. 과거 어린 시절의 외상.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무의식 측면을 강조한다. 이렇게 소설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유연상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꿈의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자, 분석은 해석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해석을 통해서 통찰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훈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이 내담자의 전이가 일어나요. 또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신분석적 입장은 성적 욕구와 연관성이 있죠. 성적 욕구나 성적 충동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우리는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했는데요. 자아의 신경증적 불안이요. 자아의 신경증적 불안. 자아 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신분석적 입장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행동주의 들어갑니다. 자, 행동주의적 입장의 키워드는 첫 번째, 자, 행동과 연관성이 있죠. 네, 행동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즉 부적응적 행동을 문제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적응적 행동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동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환경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환경적 결정론이라 해요. 환경적 결정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우리가 이제 두 자극과 반응의 관계예요. 두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어떤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이 있어요.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학습이 있죠.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행동 치료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동 치료법은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많은 것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행동 치료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이론에 기초합니다. 학습 이론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것은 후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후천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적 입장의 키워드는 바로 이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인지적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지적 입장은 사고, 신념, 생각, 동의어인데요. 자, 사고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의 문제다. 따라서 목적은 인지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인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한다면 비합리적 신념이라든지, 비합리적 신념은 앨리스가 이야기한 거죠. 자, 인지적 오류라든지, 그 다음에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든지, 역기능적 도식 그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쓰면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든지, 부정적 자동적 사고.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인지적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인지적 입장에서는 인지를 재구성한다, 바꾼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적인 측면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인지 3제가 있어요. 자신이나 타인이나 미래. 자, 이걸 인지 3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곡된 사고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뭐 체계적 둔감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와서 제가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넣었는데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는 것은 불안이나 공포 반응이요. 불안이나 공포, 어떤 자극에서 반응을 줄이는 거예요. 반응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 둔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완을 획득을 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피의 상호제지 이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화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로 보시면 돼요. 체계적 둔감화는 많이 아시니까. 자, 네 번째는 인본주의적 요소를 해볼게요. 인본주의적 관점. 자, 인본주의적 관점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아시죠?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아실현 경향성을 타고났다라고 해요. 자아실현 경향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따라서 인간은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 성장 가능한 존재다. 라고 하죠. 성장 가능한 존재다. 인간은 주관적인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경험이라든지 here and now, 지금 여기 점으로 합니다.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관점. 칼 로저스의 현상학적 관점이 중요하죠. 네, 현상학적 입장입니다. 현상학적 입장과 연관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좀 이렇게 촉진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감적 이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솔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상담자의 태도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상담자의 태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본주의적 관점 보았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자아실현 경향성이 타고나는데 대개 이제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아버리면, 방해해버리면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해가 되면 문제가 되겠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주관적인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의 가치를 너무 심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 자, 5번은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 입장이 있었죠. 생물학적 입장. 생물학적 입장은 이제 신체적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체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이라든지 그렇죠? 유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뇌분비선의 영향, 그다음에 뇌가 있었죠. 한번 볼게요. 신경 전달 물질, 뇌의 구조적 결함,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법은 뇌파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치료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죠. 치료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법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생물학적 입장은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요. 자, 사회문화적 관점이란 게 있었습니다. 6번. 사회문화적 관점. 자, 사회문화적 관점은 사회문화 요소, 즉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 요소